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 가져온 단어가 겸허히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겸허. 봉우리 무슨 뜻입니까? 뭐야? 장에서 끌어올리는 내장에서 올라오 내 말이. 야, 이것도 잘 모르고 막 쓰는구나. 또 내 자신을 또 우울하네. 이것도 우리 보니까 네. 그 제안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겸허라는 단어 쓰는데 그 저희가 그 오염수 방류 네네네. IAEA 결정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한 거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저건 또 무슨 신박한 강아지 소린가 해서 겸허라는 말도 또 오염될 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로 잡고 넘어가야겠다. 겸허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로 보자면 결승전에서 패배했을 때 패배한 팀의 감독이 자신의 선수들은 열심히 잘해줬고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였다. 내가 가장 큰 문제였고 나는 이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패배를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 나를 낮춰서 받아들여진다. 라는 뜻으로 보통 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인정할 때 내가 겸허하게 그건 인정하겠다. 또 경선이 끝났을 때도 이 말 많이 씁니다. 선거 패배에서 많이 얘기하죠, 후보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패배의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IAEA가 보고서를 낸데 우리의 책임이 어딨냔 말이지. 우리가 거기에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 IAEA의 보고서가 얼마나 개판 보고서인지는 우리 이제 언론 통해서 지금 사실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나는 살다 보고서 첫 장에 IAEA는 이 보고서 결과에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걸 인용했을 때, 네네네. 이용했을 때 네.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썼죠. 그리고 그 3차 실험까지 전부 다 이 보고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1차 실험 내용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완성된 보고서도 아니야. 보고서라는 명목에 맞지도 않은 형식을 띠고 있고 내용도 맞지 않고 보고서 첫 장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적혀 있는 보고서를 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본이랑 국제재판소에서 붙었나? 아니잖아.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런 단어를 썼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책임도 책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용례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뭘 패배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무슨 뭘 패배를 한 상황도 아닌데 겸허히라는 말을 썼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겸허라는 단어가 패배 말고 다른 쪽에도 쓰이는 일이 있는가? 예. 그것도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예.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겸허함의 그 용례나 이제 맥락이 주로는 이제 패배를 승복하는데 네. 이제 보통 많이 쓰여서 네. 그 맥락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겸허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구성할 때 패배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리진 않아요. 꼭 오.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겸허하고 비슷한 말이 겸손? 겸손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오, 맞췄어. 오, 봉우리. 때렸는데 맞췄어. 야, 이런 작은 즐거움이 있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했던 다르죠, 게 다르죠. 네. 네, 다르죠. 선거 패배했을 때 겸손히 받아들인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하지. 안 하죠. 안 네. 하는데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음. 예를 들면 그거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겸손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겸손이란 말도 잘 알고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낮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이제 그 겸손의 겸은 이제 낮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 바르다 이제 이런 거니까. 예의를 차리고 예. 나를 낮추면서 예의를 그렇지. 갖춘다는 이제 거예요. 공손하다 할 때도 이제 비슷한 거니까. 그러네. 공손. 공손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격식에 맞추어서 예의를 차린다 뭐 이런 이제 뜻이고요. 네. 몬드레 주먹클레님이 공손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겸손과 같은 계열이에요. 공손이 이제 훨씬 더 예의 바름을 말하고 겸손은 내가 예의 바르게 구는데 자신을 일부러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낮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낮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자리에 두고 내가 낮아진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고 그럼 나를 일단 낮춰야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이제 차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허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없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다.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느낌이네. 그렇죠.
욕심이나 헛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서 패배할 때 쓰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패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이 승부를 뒤집겠다라는 희망은 품지 않는. 헛된 희망이나. 욕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낮춤의 의미도 있지만 낮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대한테 낮추는 게 아니라 보는 분들한테 낮추는 거예요. 이걸 봤던 관객들이라든가 관객들에게. 승부도 그래서 겸손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지켜봐 주신 국민들에게 저희는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선택이 저쪽이었다면 나는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나를 낮춰서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진짜 이상해지는데. 그럼 진짜 정말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플레이어들이 오디언스 청중들에게 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오디언스를 플레이어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국민을 대표한 일이니까 국민까지 사실은 일본 앞에 낮춰버린 거나 싸잡아서. 예, 국제기구 앞에 낮춰버린 게 돼버리고요. 아하. 만약에 이거를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면 네. 말이 전혀 이상해지죠. 그렇죠. 엄청 이상하네. 이상해지는 거지. 네. 이상하네. 우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여기가 자신을 낮춰서 네. 뭔가 이렇게 헛된 욕망을 비우고 국민한테 얘기해야 할 게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국민의 네. 욕망을 대변하고 있어야 되지. 네. 그리고 특히나 남의 나라의 관계에선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네. 이상한 거지 낮추는 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은 겸할 필요가 없어. 맞아. 그리고 허할 필요도 없고. 맞아. 애초부터. 겸허할 거면 국민들한테 해야지. 예, 그렇죠. 네. 그럼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이거를 좀 더 잘 막아보고 어떻게든 국제관계에서 뭔가를 좀 외교적으로 이루어보려고 노력했으나 저희들의 외교 역량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뜻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국민들의 뼈아픈 가르침은 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네. 비판을 하더라도 저는 그건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죠. 그렇지. 야, 그러면 이건 되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사과하진 않으려니까 우리 다 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렇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없어.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예. 이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썼지만 그걸 겸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 쓴 말이고요. 네. 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어요. 음. 허라는 건 우리가 헛된 욕망을 품지 말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국제기구에 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거나 이런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헛된 욕망을 품으면 안 되겠다라는 무의식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국민들한테 가르치려는 태도 플러스 우린 니네한테 사과 안 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받아들여 별 수 없어. 그렇지. 되게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거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우리 헛된 욕망 품지 말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네. 사실 이거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갑시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우.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그 단어를 겸허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진 않고 그렇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금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얻어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얻어 걸린 게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냥 잘못된 무의식이 언어 드러난 사용이고. 거구나. 그렇죠. 겸이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무의식이 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드러나고 노출돼 버린 네. 거구나. 왜 이런 말을 썼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잘못 쓴 거지만 이 하필 왜 이 단어를 잘못 썼을까? 거기에는 나도 마음 비울 테니 너도 마음 비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비난도 겸허히 받을 생각 없구나. 왜냐면 우리 없지. 다 같이 네. 겸허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누가 누굴 비난해?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한때 네타시 운동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탓이요. 네, 네타시오 소이다. 이게 원래 천주교에서 쓰는 말인데 네. 그게 뭐냐면 어딘가 벌어지는 잘못들이 누군가를 막 찍어서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나부터 탓하자. 원래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의도죠. 예,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책임을 무마시키는 문제가 있거든. 책임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마치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쁘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야기가 거죠. 예. 뻗어나갈 수 예. 있으니까. 그렇게 오용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좋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일 코미디는 뭐냐면 네타시오를 차 뒤에 붙인 사람들이 있어. 그건 대체 무슨 말이지? 그걸 본 사람들이 네타시오. 차에 부딪혀도 네타시오.
뭐야? 그러니까 주어를 전도시켜 버리는 문제까지 생긴 거죠. 네, 단지 예.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약간 희화화된 면들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말인데. 근데 이 겸허라는 말에도 바로 그런 주체의 전도, 잘못됨 또는 책임의 어떤 그 분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던 거죠. 이 실수 속에. 이게 뜻을 알고 나니까 나는 이게 왠지 물론 당연히 겸허의 뜻을 완전히 알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발표하는데 요 단어는 피하자. 요 단어를 썼다가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네. 요건 빼자. 근데 많은 단어들이 여기서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뭐 담담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망했으니까 우리 망한 결과 좀 담담히 받아들여 주시오. 이런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겸허라고 말하면서 전체로 우리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헛된 희망인 것처럼 한 방에 싸잡아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절대 실수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 안에는 일부 무의식적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언어는 잘못 사용된 거지만 그 안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사실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나 개념을 쓸 때 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걸 보고 용례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네.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만 잘못 쓰이는 용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어원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특히 한자어는 어원이 명확하니까. 네. 그런데 한자어가 아무리 어원이 명확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또 다른 용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간 어디선가에서 올바른 어떤 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제가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겸허의 반대말이 뭘까? 오만. 그러니까 오만 같은 거야, 오만. 겸허의 반대말 오만한 거고 오만한 건 높이기도 하고 욕심도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만하고 욕심이 많은 상태가 겸허의 반대말이거든. 그러면 겸허를 쓰면 안 되는 상태가 뭔지를 생각해야 겸허를 잘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뭔가 우리가 욕심이 많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 겸허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 그렇죠. 오히려 네. 반대의 뜻에 가까운 상황에 겸허란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겸허라는 단어를 쓰는 태도는 굉장히 오만한 것이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IAEA 결정을 못 받아들이면 오만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IAEA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 네. 쓸데없는 헛된 욕망을 품는 거냐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를 결정한 일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네. 집권 여당이겠습니다. 네. 비판할 의도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국민을 덜 열받게 하기 위해서는 겸허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말을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좁은 건데. 네네네. 그럼 저는 IAEA도 말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IAEA도 사실 발음도 어렵고. 네, 발음 너무 어려워. 그냥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네. 자,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발표한 게 있으면 그 발표가 이를테면 실망스럽게 나왔다가 일단 공유가 돼야지. 그게 국민들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네. 못 믿겠다가 아니라 실망스럽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 실망스럽다는 뭐냐면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더 충분히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안전하다는 것도 충분하게 또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불안전해 보이고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공유가 돼야 돼.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우리의 우려나 또는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우리 국가에 맞는 입장들을 정하겠다. 하고 시간을 차라리 벌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은 저희가 제대로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검증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 다 같이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라고 말해버린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네. 진짜 화나는 부분인 게 이 지점에서 화가 많이 나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보고서가 나온 그날 이 겸허히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 우리의 자체 보고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화가 많이 나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국민 알기를 진짜 뭐처럼 아는구나 생각 들었던 게 내일 발표하는 우리 자체 검증 보고서에는 또 이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를 평가를 하겠대. 지네가?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겸허히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 안 하지. 똑같은 평가도 겸허히 받아들인 평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의 순서도 바뀌었죠. 먼저 우리가 평가해 볼게요 한 다음에 겸허히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평가 뭐 대단한 보고서 내는 것처럼 내일 보고서 공개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네. 평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나를 바보로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겸허히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무의식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들, 네.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위험하다고 했던 사람들, 특히 괴담 선동했던 야당, 네. 니들 겸허히 받아들여 이 얘기야. 그렇지. 걔네들은 승부를 걸었다 이거지. 근데 너희들 졌잖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제원자력기구로 무슨 엄청 심판으로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심판이 결정 내려줬잖아. 니들 졌잖아. 승부 조작하지 마. 승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야, 거야. 이게 훨씬 솔직한 그래. 마음이겠네. 그래서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계속해서 그 불복 얘기 나오는 거죠. 난 도대체 무슨 논리 점프가 벌어져야 이게 대선불복으로 가나. 아니 국제원자력기구가 무슨 뭐 어떤 심판이길래 대선불복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점프 몇 번 선관이야, 하더라고 뭐야. 진짜로. 네.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뭐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이게 기구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느냐. 그리고 뭐 그냥 대행사 맞아. 정도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에이전시라는 표현은 대행사보다는 좀 더 넓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오소로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독자적인 어떤 결정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죠. 네, 그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행사처럼 막 뭐 시키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에이전시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직권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에이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기구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여타 유엔사나 기구들처럼 네. 이 기구들 간에 굉장한 격차가 있거든요. 이게 회원국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회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래서 작은 유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IAEA처럼 에이전시가 붙은 거를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적어서 특정한 일들을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 이런 것에 가까운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 WHO는 헬스 오거니제이션이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서는 꽤 강한 어떤 직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뭐 오거니제이션이나 이런 거 붙은 것들은 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IAEA 같은 그 정도 직권이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건 맞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처럼 뻥튀기를 시켜놨다고 저는. 그리고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자꾸 우리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압박을 가하는. 네. 이거 봐. IAEA가 맞다고 하잖아.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 미스테리입니다. 보통은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제 결정이 났으니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본인들의 이득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의 전 이건 거의 원자력 핵폐수라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해결료를 바로 닿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럼 폐수가 맞지 그러면.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게 과연 국민의힘 혹은 지지자들에게 이득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누구에게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지금 미야자키현인가 미야기현인가 거기서도 지금 반대 집회 열리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원치 않는데 이걸 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되나?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도 두 번째 단추부터는 제대로 낄 수도 있거든. 네, 그렇죠. 네. 반드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오히려 일관되게 하려다 보니까 다 잘못 끼는 거라고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고치기 전에 딴 거라도 제대로 끼고 이걸 제대로 고치든가. 그렇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어서 고쳐도 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 나머지 단추까지도 자꾸 일관되게 잘못 끼려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낌새가 보이는 게 네. 그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이것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뭘 우리가 언제 그런다 그랬냐 이러더니만 슬슬 얘기가 바뀝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저는 정치적으로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네. 특히나 정상적인 보수파 정당이라면 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 국민의 정서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떨어져 있단 맞아. 말이야. 예, 예. 네. 이게 자꾸 무슨 자기가 과학 비과학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과학도 모르면서 우리가 지금 논쟁이 과학 비과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제가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라 그랬고 네. 국민의 불안을 관리하는 건 원래는 보수가 더 잘해야 되는 역할이 맞다고. 네. 참. 그런데 그걸 안 한 채 자꾸 왜 일본 정부의 불안을 관리해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특정 정부가 어느 나라의 굴종적이다 이런 표현을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너무 종북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힘들었었으니까 그게 부당한 프레임이니까. 근데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일본의 이 정부의 대다수 요직들이 대통령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굴종적인 관점을 가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수 정부면은 어떤 국력, 국가적 이익,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게 통일된 결집력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이 이슈야말로 그거를 노리기 너무 좋은 이슈잖아요. 끌어내기 너무 좋아요. 바깥에 적을 만들어서 맞아.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을 확 이렇게 좀 상기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오히려 욕을 먹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저 정부의,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위기를 약간 보호해주는 것처럼 가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 그냥 일본에 대한 어떤 굴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일본 관계를 좀 잘 가져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도 뒤에서 은근히 백업하고 있다면 그 둘이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있다면. 미국은 또 지지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완벽하게 다 막아설 수도 없었고 다 막지도 못했고. 맞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정부고 그 문재인 정부가 외교 상대자니까 너무 강하게 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나 그래요. 집권하는 측은 또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 방법은 아니거든. 이건 아니지. 이 방법은 아니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나서서 하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지지율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는 그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조심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가 일부 약간 회복된 거라서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죠. 적어도 총선 전에는 지지율이 올라갔건 내려갔건 올라가면 무조건 빌 받고 내려갔다고 해서 영향 안 받아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봤잖아 1년 동안. 이게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신나서 더 하고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더 하고 이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의 없다와 정준이 해시TV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의 없다는 약간 한 1.5 정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왜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옆에 교수님이랑 봉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옆에 절대 M장 무시하는 거 아니고 방송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옆에 다른 진행자들 앉아갖고 막 신나게 색드립 치고 이런 방송에서 제가 혼자 논리적으로 나가봐야 뻘쭘해지단 말입니다. 그렇죠. 혼자 뻘쭘해지지. 그러면 분위기 못 맞추는 놈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너 거의 없다. 뭐 여기서 색드립 치는 게 본 모습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고 그 방송에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죠. 특히 권력자가 그러면 뭐. 그리고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네? 그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되고. 내가 더 바뀌는 거지, 막. 이 권력자의 특성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받아. 특정 몇 명한테만 영향을 받아. 그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무기력이 들거든.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내가 뭔가 반대를 해서든 조언을 해서든 영향을 줄 수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겠지. 나도 저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나. 근데 모른 척하면 분명히 차근차근 밀려날 게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예 그냥 다이빙하는 러브 다이브 그냥 눈 감고 러브 다이브 하는 거구나. 지금 하는 행동도 보세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의 그 심각한 그 극우적 발언들이나 그리고 극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점점 더 그 옆을 포진하고 있을 때 자리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어떻겠냐고. 막 몸이 달지 막. 약간 으스대면서 겸허하지 않게 자기의 스탠스를 지켜가지고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예를 들면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다 튀겨서 나갔죠. 지금. 안 되잖아. 다 지금 어디 변방에 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욕심이 유지되는 한 그러면 저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발언들이 다 죄다 그 모양이잖아요. 야, 이게 마치 핵 원자로 안에서 막 서로 핵 분열 일으키는 거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핵 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둘러싸여 있으면 더더욱 이 우두머리는 반성 따위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더 세지는 거고. 예. 그럼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추려니 주변 사람들도 더 극우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 연쇄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체인 리액션.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맨날 국제기구 엄청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A자 붙은 IAEA보다 네. 더 그 공신력과 권위와 어떤 힘이 있는 국제노동기구 있잖아요. 아. ILO. 맞아. 완전히 무시해. 완전 무시하잖아요. 완전 네. 진짜 싹 무시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 무역에 다 영향 미치고 네. 이러기 때문에. 네네네. 국가를 위험에 빠뜨려가면서도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 네. 예? ILO 노동협약 비중 그렇게까지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가 네. 겨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아. 양해동 열사 사망한 다음에 ILO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랑 고용노동부에서 다 갔죠, 사람들이. 거기서 그 다른 나라 이 ILO 위원들이 한국 노조 측이 연설할 때 그 고 양해동 열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리본을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한국 고용노동부는 끝까지 경찰을 잘못한 거 없다. 건설 노조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고, 그리고 건설 노조에 대해서 지금 이뤄지는 수사들은 다 노조가 불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주장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ILO 가서. ILO 가서.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웃긴 게 그 반국가 세력 발언부터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게 될 통일부 장관 될 사람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반공 중에서도 완전 진짜 보수 꼴통 완전 이건 극우 이상의 어떤 반공 정말 수준 낮은 반공 이거가 막 그 우리의 이념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한 반국가가 되잖아요. 네. 그들이 바라보는 아일랜드는 어떨까? 반국까지. 반국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국제기구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협약을 비준하는 조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가 전 세계 아마 200개국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 유엔이면 뭐해. 당연하죠. 외교라고 하는 거 국가의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정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마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하는 이게 반국가적인 거라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가 국가라서 했던 책임지는 행동들에 대한 연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 기존 정부라 해서 그게 반국가적인 거지. 국가가 기존에 해왔던 일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거지 뭐야. 그 방류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에서 아니 미국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 야당이 난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창피한 일이죠. 미국 등의 선진국,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유럽을 포함해서 좀 먼 곳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야당하고 비교해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비교해서 가만히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여당처럼 안 해요.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정부 여당처럼 일본 방류가 안전하다고 강조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말하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미국은 약간 거의 사실상 지지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 나오긴 했죠. 이거 저 보고서 공개됐을 때.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대고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야당이 왜 그러냐? 이거 사실 다른 나라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 나라는 참 일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도 쳐도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예. 우리 국민의 안전은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사실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더 백업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저쪽이 더 많아. 뭐 전체적으로 세가 기울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혹시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먼저 나올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뒤집어야 되잖아. 네. 이 말에는 어떻게 뒤집냐고. 그러니까 절대 못 뒤집어요. 점점 나중에 뒤집지 못하는 지금 못질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이 수산물 수입 금지 안 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하겠다. 지금 계속 약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논리상 안 맞죠.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랑 언젠간 풀어주겠다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수산물을 왜 금지? 이거 WTO한테 당연히 없잖아. 제재받죠. 명분이 없잖아. 솔직히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미국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국내 여론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재선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바이든한테는. 그 반대 당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결국은 이제 국제기구의 결정들을 뭐 존중하면 이제 뭐 일본이 그걸 뭐 찬성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국제 원자력 기구 살짝 움직여.
가지고 네, 어? 네. 또 다른 결론이 그치. 만들어질 수 맞아. 있는 거 미국은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 바꿀 일이 미국은 있으면. 또는 반대 어. 과학적인 증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때 필요하면 일본 조질 거라고. 맞아. 근데 그때 우리는 같이 조지지도 못해. 못하지.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데. 일본하고 같이 조져지겠지. 야, 한국 얘들은 일본 편 그렇게 들어줬으면서 가만히 있어, 마. 아무리 일본이 좋아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아니 적어도 예. 외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라는 건 탈출구도 마련해 놓고 빈 구멍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한테도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가 어려워요. 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안심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일본한테도 모호하게 얘기해야 그렇죠. 되고. 예. 이런 뭐 과도함을 정확하지는 않은데 모호하지도 않아. 네. 정확하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 닥치래 그냥. 아니 뭐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보다 더 자주 얘기하잖아요. 삼중 수소도 다 희석됐어요. 핵 정도 배출 기준 넘은 거 없어요. 이렇게 일본보다 제가 볼 때는 일본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아니 그 국제 원자력 기구조차 스스로가 직권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특별한 거에 찬성하는 게 그리고 아니면 다 지지 보면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솔직히 다 써놨어요. 우리는 일본이 한 환경 영향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써놓는 거거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나중에 싹 우리는 빠져나오는 일본이 거냐. 한 거를 보고 제대로 했는지 본 거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그 일본이 한 건데 사실은 자꾸 이제 희석돼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네. 이걸 지렛대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받침돌이 됐어요. 지렛대가 아니라.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대체로 방류는 찬성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위험하고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70%에 가까워요. 네. 정치적으로 강하게 어떤 한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정부를 지지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가 과학자를 자처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그런데도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이미 자의적 확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고 비과학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이건 때에 따라 달라. 백신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해고염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아. 나는 이분들의 심리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과학으로든 비과학으로든. 그러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정도로 광범위한 불안과 광범위한 불신이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눈을 맞춰야 될 건 그쪽이지. 국민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그럼요. 아 근데 이거 여론조사 얘기하시니까 진짜 또 짜증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 여론조사가 자꾸 높게 나오니까 반대가 높게 나오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사람을 진짜 뭘로 보고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이 훨씬 전이죠. 그때는 이슈가 안 돼 있었죠, 국내에. 작년 말에는. 작년 말에도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슈화가 되나 안 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무슨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뭐 그게 그래서 반대 여론이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너무나 합리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쵸, 당연히 완전히 합리적. 생전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는데 네. 제정신인 사람이면 그걸 찬성할 수 있겠어요? 절대 찬성 안 하죠. 그리고 진짜. 불안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를까. 안전은 확증되기가 어려워요. 불안이나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더 클 수밖에 없어. 특히 이런 부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히 더 합리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이 합리적인 태도, 이 합리적인 불안을 합리적인 안심으로 바꿔놓으려면 엄청나게 압도적인 증거들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와 증거와. 네. 근데 지금 나온 증거가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아니잖아. 꼴랑 그냥 보고서. 꼴랑 몇 개고 네. 그렇잖아. 몇 줄 진짜. 제대로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네. 반대 연구가 적어서일 뿐이지 이쪽 더 펀드 받아가지고 안전하다고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압도적이냐고. 그렇지. 핵 정도 그 수백 개 중에 30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압도적인 백신, 그렇게 압도적인 그 백신의 임상 결과, 수십 년간에 누적돼 있던 그런 데이터들, 그 과학도 그렇게 같이 싹 깡그리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과학적이 되냐고. 지금 현재 언론은 제가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보다도 훨씬 더 질라진 소피스트예요. 자신들이 물량으로 네.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논리를 믿는 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물량을 믿는 거구나. 물량을 믿는 거지. 물량에다가 권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4대강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역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생태가 파괴된 거는 정말로 역전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보라도 파괴하고 그럼요. 예. 물이라도 좀 잘 돌리면 가능은 하다는 거지. 네. 가능.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지만. 물론 녹조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겪게 될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난 정말로 다행히 아무리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으나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어제 한겨레 기사인가 보다가 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방류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버리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원래 지금 국제적으로 런던 의정서에서 사실 핵 폐기물에 대한 해양 방류라고도 안 하더라고. 투기라고 하더라고. 투기를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아무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왔대요. 방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동안 그나마 체면 차리려고 몰래 하던 거를 이제 대놓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가 생기니까. 예.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전문가들은 실제로 걱정하고 있다고. 야 이제 다음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도 방류합시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버립시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후 위기니 뭐니 하여튼 대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짜. 크리스님께서 다른 게스트란 희두 청년을 말하는 것이냐?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이거 작업이 들어가 있네, 그죠? 이게 희두 청년이 꽂았는지 네. 거원님이 꽂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꽂죠? 내가 왜 그런 짓을? 댓글에 지금 네.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알아요? 예, 205 활동가 예. 용 이모티콘 중에 예. 나못 본 것 같아. 희두 이거 있는 거 누구야? 누가 바로 저기 달렸잖아. 희두 누가 그런 걸 만드는 거야? 희두? 이거 봐,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구만. 이게 우리 그 HTV 디자이너님, 헤디님이 예.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만드셨는데 네. 저한테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제가 강연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희두님 좋은 사람이에요.